나이 들수록 친구는 독이다 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은 의아해하거나 반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 중에서 진심으로 끝까지 곁에 머무는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 사랑과 우정, 고독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노년이 되면 왜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치 활짝 핀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경험을 쌓은 뒤에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정약용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서 깊은 만족을 찾게 됩니다. 혼자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는 그 순간들이 외부의 시끌벅적한 모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정약용 선생님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을 때는 더 넓은 인맥과 더 많은 친구를 꿈꾸며 열심히 사귀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쁜 사람들과 무리한 약속을 잡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취미에 몰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소중해지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서 삶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를 즐기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찾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얽매였던 감정들이 풀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내면의 친구가 우리 곁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며 변함없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 활기찬 사회활동과 만남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속도를 줄이고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관계들도 예전처럼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진실된 만남이 됩니다.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무리하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교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년은 내면의 평화와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안정감이 더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만남, 그리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진짜 의미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고독이 두렵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는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란 나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노년의 친구란 우리 자신이고 스스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우정입니다. 이 내면의 우정을 깊이 다지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귀한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가장 진실된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외부의 누구도 어떤 관계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진리는 때로는 무겁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깊고 확고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단언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화려한 즐거움이나 순간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내면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처음 고독이라는 낯선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그 고요함이 외롭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친구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 내면의 벗은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반대로 나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얽매이기보다는 진심으로 소중한 소수의 인연을 지키고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노년의 현명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 다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사회적 관계에 기대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와 깊이 연결되며 스스로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우정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고 그 우정을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성공과 인정, 그리고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것이 한낮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이죠. 내면의 평화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아픔,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조금씩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외로움과孤独 속에서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분입니다. 그는 유배라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는 삶의 의미와 우정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 진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필요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스스로와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안에서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자연스레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정말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소수의 인연이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친구란 또 다른 나 자신과 같습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누는 교감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나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에 이르러 관계를 선택하는 눈을 더 까다롭게 가져야 합니다. 진실로 나를 북돋아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결국 내면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친구란 나 자신과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지며 고독조차도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중한 휴식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처럼 노년은 자기 영혼의 빛을 밝히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자신을 만든 자양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사소한 순간의 행복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부 세상의 소음과 혼란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의 친구가 우리를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이렇듯 내면의 친구와 깊은 우정을 맺는 일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면의 평화와 우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독이다라는 말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친구와 조용히 대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하루의 말에 맛 한 스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